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어팁입니다. 7월달에 시장이 좀 많이 올라줘서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약간은 이제 마음이 좀 안심되시죠? 네, 지금 이제 8월로 넘어왔습니다. 8월달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네,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실전 중심으로 제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뭐냐면요,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래프입니다. 자, 경기 동행지수보다 약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경기 선행지수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이렇게 하방향으로 꺾어져 있죠. 야,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가 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가볍게 스쳐 지나갈 거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과연 자, 이 말들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혹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다 팔아야 할까요? 워낙 많이 얘기들 하니까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급격한 어떤 시장의 위축 그리고 경기 위축이 올까봐 다들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얘기는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게 S&P 500의 지난 2010년도부터 그래프입니다. 쭉 보시면 계속 우상향했죠. 10년 동안 우상향하면서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거랑 경기 선행지수랑 딱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경기 선행지수 기간으로 따지면 이때 기간입니다. 서로 다르죠.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갔는데 경기 선행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횡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와 동급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주식시장은요, 세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경기 맞아요. 펀더멘탈, 이것이 반영되는 게 주식시장 맞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금리라는 게 또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심리라는 게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올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금리죠. 금리를 너무나 급격하게 빠르게 상승시키다 보니 그래서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고 이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가 되죠. 당연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성장이 둔화되면 무엇이 나빠질까요? 바로 이 경기가 둔화되는 게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꼭 이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변동성도 워낙,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거 하나 보시죠.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미국의 정규직 고용수입니다. 미국은 소비의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 흐름이 많으려고 하면은 모두들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이 고용에서 많이들 나옵니다. 물론 사업 소득도 많겠죠. 자,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이 고용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자, 눈치채셨나요? 위에 파란색이 바로 정규직 고용수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2010년도부터 계속 상승했죠. 이 파란색입니다. 실제적으로 밑에 까만색 얘는 뭐냐면은 주식시장입니다. 같이 흘러가죠. 정규직 고용수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죠. 여기서 공식을 하나 볼 수 있겠죠. 무슨 공식일까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고용과 동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불경기가 오면 고용은 당연히 줄겠죠. 그러면 주식시장도 같이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경기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흐름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같이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매크로 내용이고요. 우리는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S&P 500의 월봉 캔들입니다. 강하게 내려왔는데 반등도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싸움으로 친다면 1대1 무승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8월이 됐습니다. 월봉이 양봉일까? 지금 8월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짜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는요, 시장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더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할 때는요, 아유, 오늘도 떨어지는구나, 내일도 떨어지는구나, 이번 달에도 떨어지는구나, 하염없이 떨어지는구나, 어디까지 바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공통적인 의견이 뭐였습니까? 하락에 있었죠. 누가 봐도 하락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쉬워요. 이때는 숏 ETF나 한국 시장이면 인버스 ETF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파생 상품을 이용하거나 하락에 대응하는 걸 어찌 보면 쉬운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장세가 될 거예요. 왜냐면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거기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상에 빠지면 또 공포심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반등을 하게 되면은 바닥 찍은 거 아니야? 계속 퀘스천 마크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흔들리게 되면요, 자, 올라갈 때 따라잡고 하락할 때 손절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역사이클이 걸립니다. 역사이클이 걸리게 되면요, 제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올라갈 때 사고 내려올 때 손절하고 이게 역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커지게 되냐면요, 손실이 불어나게 됩니다. 하락했다가 오르고 올랐다가 내리고 혼란스러운 헷갈리는 장세가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여기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일봉 차트예요. 직전 저점을 이때 5월 달에 붕괴를 시켰죠. 강하게 붕괴를 했습니다. 이때 큰 의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에 붕괴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항받아서 크게 매물이 나와버렸죠. 자, 이때 밑에서 다시 받치고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그 저항선에 거의 와 있습니다. 물량 저항권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 거의 왔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영향권이 있냐면요, 요거 파란색 점선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121선입니다. 자, 121선은 지금 보시는 6개월 선하고 동급이에요. 자, 그러면 월봉 추세는 현재 무엇이냐? 여전히 월봉은 하락 추세 구간에 있어요.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데 그 하락 추세 구간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기준 이평선에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평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하락 기울기예요. 밑에서 지금 딱 접점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려고, 즉 매수하려고 하는 힘도 있을 거고요, 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힘도 같이 맞부딪힐 겁니다. 6개월 전에 평균적으로 6개월 전에 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 신규로 바닥이라 생각하고 저가 매수 들어가는 신규 매수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부딪히는 그 구간에 지금 이번 8월달이 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량에 대해서 이 가격적인 저항권에 와 있고, 두 번째는 이평선 기울기, 즉 평균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에 와 있다, 즉 하락하고 있는 평균 가격이 지금 거기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실제적으로 2014년도 후반, 2015년도, 15년도 이때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가파르게 올랐죠. 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누군가가 여기서 아파트를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는 걸 팔겠다라고 팔아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2명, 3명, 4명이 이렇게 모이죠. 그러면 이 물건은 금방 해소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막 떨어지고 있어요. 팔고자 하는 아파트 물량, 매물 물량이 이렇게 4개, 5개 계속 많이 나와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지겠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팔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시면 하락 추세라는 거죠. 팔자가 많은 겁니다. 지금이 그 팔자와 사자의 평균 가격에 부딪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항권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권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일봉상에서 지금 이 영역,
자,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약 4,400 직전이 되겠네요. 하단은 4,160 정도. 이 사이에는 지금 매물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더라도 치고 올라가더라도 계속 두들겨 매물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지금 여기에 지금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2거래일째죠. 월초에는 3거래일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달에 빠질 건가 올라갈 건가, 이거는 지금 오늘은 확신할 수는 없어요. 100%. 왜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S&P 500, 나스닥 100 둘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딱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5일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봉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그만하게 어제 하루 양봉으로 올라갔지만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3일 정도는 지나봐야지 이게 양봉인지 음봉인지 확신이 들어요. 왜냐면요, 월초에 하루 이틀 정도는 페이크가 많습니다. 8월 첫째 날 올랐다가 양봉으로 올랐다가 둘째 날 음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바로 오늘 같은 날이죠. 그리고 음봉이었다가 또 양봉으로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지켜봐야지 이번 달에 양봉인지 음봉인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은 어떻게 되냐? 이 위의 가격이 저항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첫 번째 물량을, 내가 현물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물량을 조금 축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그냥 다 파는 게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예요. 내가 장기 물량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단기 물량을 구분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중기와 단기로, 이 비율은 개인에 따라서 선택입니다. 반반으로 하셔도 되고요. 장기 물량을 30% 그리고 중단기 물량을 70% 이렇게 운영하셔도 돼요. 통상은 반반이 좀 마음이 편해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팔기도 하고 혹은 사기도 하고 포트폴리오 전환도 시키고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단기 물량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도 하고 장기 투자로서 그 기업의 장기 성장력도 함께 가져가는 이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전법이에요. 자, 그러면 물량 축소, 이 구간에 올라가다가 5일선이 꺾어지는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그때 물량 축소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량 축소하기 싫으신 분은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면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현물을, 즉 주식을 좀 보호하는 거죠. 해지는 숏 ETF, 대표적으로 SQQQ, 큰 현금이 아니고 큰 비중이 아니라면 SQQQ로 해지하면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얘는 3배수짜리거든요. 그래서 내 물량이, 내 주식 물량이 90% 정도 있다. 그러면 내 현금 한 5% 정도는 SQQQ를 사 놓는 거예요. 지금 월봉이 음봉으로 바뀌고 그리고 5일선이 훅 꺾어졌을 때, 그때 SQQQ를 좀 해지 목적으로 사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90%의 주식은 좀 보호가 될 거예요. 다는 안 되겠죠. 지금 이렇게 7월 달에 올라왔는데 8월 달에 혹여나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간다면, 이 7월 달에 올라왔던데 여기서 8월 달에 다시 내려갔을 때, 그때 약간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도체 ETF 속스 한번 보실게요. 자, 속스도 보시면 프리마켓에서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죠. 근데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월초 시작 가격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오늘 관건이 되겠네요. 내일 아침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확인하고 그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확실한 게 더 좋겠죠. 자, 테슬라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테슬라는 조금 모양새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게 월봉의 추세선입니다. 이게 옆으로 기었죠. 눕죠. 앞에는 하락 기울기였는데 지금 이번 달에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변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들 이론상에서도 지금 양포선이 나타났어요. 7월 달에 이미 양포선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평선이 이제 횡보, 하락하는 기울기가 옆으로 횡보가 시작됐고, 여기에서 6개월선을 지켜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어준다면 얘는 가장 빠르게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테슬라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얘도 마찬가지 물량 부담 위치에 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외바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서는 부딪히는 물량존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확실한 거는 월봉 캔들이 음봉 그리고 5일선이 꺾어지게 되면은 얘도 지금 당분간은 조정을 주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나중에 다시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우선은 중단기 물량의 물량 축소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 하단으로 빠졌을 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도 낮아질 것이고 주식수도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존도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월봉의 추세는 하락 추세 유지입니다. 하지만 양포선은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추세가 하락 추세에 눌려서 지금 이번 달에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여기는 150달러에서 아마존입니다. 150달러에서 지금 130, 약 133달러 정도 되네요. 이 사이는 매물권입니다. 그리고 매물권 안에 이미 진입해 있어요. 자, 얘가 여기에서 치고 올라간다면 부담스러운 매물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5일선이 꺾어질 때, 시그널로 간주한다면 5일선이 이렇게 꺾어질 때 물량을 축소를 하는 거고요. 지금 물량 축소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왜냐면요, 8월달에 7월처럼 올라간다면 여전히 보유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8월에 음봉으로 빠진다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월봉 캔들이 음봉으로 빠지고 일봉에서 5일선이 꺾어진다면, 그렇다면 일단은 축소하고 보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바닥을 찍는 것을 노리는 거예요. 진짜 바닥을 찍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대로 못 갑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딴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QQQ도 마찬가지고요. 속스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다가 위에서는 부딪히게끔 되어 있어요. 부딪히고 다시 떨어지면 또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버티고 가려고 하면요, 물량을 일단 좀 줄여놓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전하게 간다는 말은 즉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승 추세로 완전하게 돌아섰으면은 이때는 주식 100% 그냥 홀딩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시그널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로 올라가면은 물량을 줄여준다. 반대로 내려가면은 저가 매수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올라갔을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내려갔을 때 손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올라가면 줄여준다. 내려가면 저가 매수한다. 요 원칙을 가지시고 매매에 임하시면은 중단기 물량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십시오. 재편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못 따라갔던 녀석들 있죠. 내 계좌에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7월달에 상승할 때 같이 못 갔던 녀석이 있죠. 과감하게 청산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바로 실적이 따라오는 기업이고요. 향후에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게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 이렇게 저가 매수로 담아 놓으면 향후 6개월에서요 12개월 사이에 좋은 결과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정을 준다면 더 모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재편성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못 따라오는 이런 녀석들은요, 힘없는 녀석들은 빠이빠이 하시는 게 좋아요. 내 계좌를 빨리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녀석들로 채워 나가시면은 바로 포트폴리오 재편하시고, 그러면 내 계좌를 결국 플러스로 만들어 주는 녀석,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